저는 붓꽃해서 왜 붓꽃인가 생각했더니 같잖아요. 정말 붓처럼 생겼네. 저기 펴지면 꽃이 되는 건가요? 펴지면 꽃이 뒤집히 꽃이 되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터가 그냥 반듯하게 7계단으로 옛날에 이제 계단식 이제 그 밭이 있던 그 자리 같아요. 여기다 이제 오두막집을 이제 지어 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하나 지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1부 그리고 2부 1부는 대구에서 오신 서양 고전 독서회 모임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드디어 당초 계획했던 행경대학교 원원님들이 오셔서 이제부터는 쭉 함께 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준비했던 자그마한 정표들을 교수님께 드립니다. 연못 2개에다가 그 튤립하고 수선화를 심을 거거든요. 섞어서. 그래서 튤립 수선화를 지금 저 연못 2개에 따라서 쭉 심을 고맙습니다. 전 교수님의 사상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1832년 정월에 꺼내서 또 고쳐요. 또 고치고 3월 22일 날 죽는데요. 이것 좀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 책 내는 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3월 정월에 꺼내서 고친 거예요. 여기 고친 걸 이렇게 붙인 건가 보죠? 예, 요거 60년 동안 쓰신 아까 그것의 최종본이에요. 최종본의 영인본이에요. 근데 연인본이니까 저 그대로 이렇게 다 재현을 했어요. 기가 막히죠. 대단하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60년 동안 계속 수정 보완 해가지고 예. 최종본이 이 한 권을 만드셨다는 예, 얘기죠. 예. 그런데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봉인해서 나와. 완벽한 사람이네. 요거 뒷장까지도 비쳐 나오는 것도 같이 했어요. 자, 심시하다. 섬세하다 정말 섬세하다. 이것도 대단하고요. 오마저인데 파우스트는 12,111행의 정교한 논문인데요. 인쇄해놓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글씨가? 좀 이상하죠? 왜 이런가 하면은 12,111행의 정교한 시인데 어떤 행은 한 행을 10번 고쳤었어요. 근데 이걸 딱 대면은 몇 년에 어떻게 고쳤구나가 다 이렇게 나와요. 되나?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힙니다. 괴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괴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또 해보고 뭐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느 프랑스 군이 주둔을 하게 돼서 자기네 집에 프랑스 장군이 와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군을 위문하느라고 프랑스 극단이 왔는데 공자 연구표가 맨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군이 들락날락 하니까 이미 불어는 공자로 배웠어요. 거기다가 공자 연극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연극을 보러 간 거예요. 맨날 보러 갔다가 요 꼬마가 맨날 보다 보니까 자기가 대본을 써도 될 것 같아서 대본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극단에 있는 지보다 조금 더 나이가 큰 애한테 가가지고 이거 공연 좀 해달라 그래. 작살이 나겠죠, 그죠? 작살이 나가지고 집에 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라시니 포르네이로 완독을 합니다. 프랑스 대표이고. 그런 식으로 언제나 확 넘어졌어요. 그런 사례들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언제나 그랬어요. 제가 괴테한테 배워서 유일하게 응용하는 게 저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저 계단 맨날 뛰어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나게 인사하고 바쁘시군요. 스포티 하시군요. 좀 힘들어서 또 하나만 배운 것도 저는 상당한 소득이에요. 이게 한옥 스타일로 이게 여기가 여백서원입니다. 아까 그 식사하던 장소. 예, 여백서원은 말씀드린 대로 나무고아원입니다. 그래서 입양이 됩니다. 입양은 어떻게 하시느냐? 찜만 하시면 됩니다. 저 좋은 나무요. 독일 괴테학회장이 와서 찜해서 괴테송입니다. 네. 괴테송입니다.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서 해요. 네네네. 교수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여백서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종대왕님, 여주의 세종대왕님 누워 계시잖아요. 그 말씀 중에서 여백하고 좀 통하는 거 좋고
대학의 기본 이념들도 좀 갖다 놓고 네. 세종 앵두도 하나 심어놨습니다. 저 크신 분이 앵두를 좋아하셔서 병약한 문종이 올리면은 눈물 지으면서 드셨다는 일화가 있어요. 아까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떼와 세종의 대화 이래가지고 예수에서. 예, 아니 어떤 괴테학회장이 그러세요. 동괴테 서세종이라고. 여주의 동쪽엔 괴테고 서쪽에는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위에처럼 맛있진 않습니다. 아 이거 좀 그러나- 들리겠다 그죠? 예. 이거 저기 4대강 사업하고 할 때 막 강바닥에서 돌아온 예쁜 돌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거 다 부셔서 건축자재 썼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가서 막 미친 듯이 고출에다가 한 글자씩 기록을 했어요. 이 정원이 너무 좋네요. 좀 자연, 네, 네. 괴테 개념하고 가깝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넘어가는 자연이라고 너무 험하지만은 않고 부분부. 근데 이상하게 저절로 피어나는 꽃들도 드레스 코드를 맞춰요. 얘 안 심었거든요. 자연색으로 피어나요. 저기도 저. 개떼하고 세종하고 한 200년 차이 나겠네 그죠? 그렇죠. 예. 200년 넘겠네요. 1749년생이거든요. 예, 괴테가. 예. 그가 1490년 1500 그러네요. 예. 이쪽에 푸른 꽃들인데 지금 푸른 꽃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져서 수레국화만 조금 남았네요. 여기저기 걸음이 놓여 있잖아요. 네. 얘기거리입니다. 한 2달 전에 독일 학생이 대학 입학고사 쳐놓고 경험 넓힌다고 왔는데 하룻밤 자고 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보더니 여기저기에다 걸음을 저 포대가 저기 주차장에 있는데요. 제가 저걸 나르려면 정말 고생합니다. 하나 20kg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나르기 좋으라고 저렇게 저런. 너무 예뻐서. 근데 우리 젊은이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없어요. 여기 집만 하시면 입양이 되는데 갖다 심는 분들도 계세요. 요 사과나무 5그루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제 아버지하고 고향이 같으신 분들이 심으셨는데 지나가면서 따드시라고 이렇게 길가에다 심었습니다. 아 지금 소떼는 전시 중입니다. 소떼예요. 단대화한 실버소떼. 기왕베리신 몸이라 기왕베리신 몸이라 제가 설명을 좀 줄이고 이걸 빠르게 읽겠습니다. 편하게 자리 잡으시고 네네네. 빠르게 읽겠습니다. 그래야 빠르죠. 소리 안 해요. 내가 편에는 아주 작은 집이 한 채 있다. 지붕에 기와를 얹기는 했으나 초가상간보다도 작은 이간집으로 사방 2.1m 정도의 방에 같은 크기의 마루가 딸려 있다. 소원이 있기 훨씬 전에 지었는데 이 작은 집을 짓는데 얼마 걸리냐고 그랬더니 목수가 다듬어 오면 2주일이면 된다고 그랬어요. 1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목수가 어느 날 알아버린 거예요. 제가 돈이 없다는 걸. 자기가 지나갈 일이 있을 때 한 가지 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와 흙을 파서 여기 흙을 파서 땅을 고르고 주춧돌 6개를 놓은 것이 기초였고 그 위에다 다듬어 온 기둥을 세워 방이 만들어졌다. 방 안에는 나무 토막 하나가 유일한 집기로 책상을 대신하고 있다. 한 뼘 폭의 이 안준뱅이 책상에서 글도 제법 쓰긴 했지만 그보다 더 노동에 가쁜 숨을 골랐다. 허덕이는 사람들 생각도 하고 그런 모타로 쓰는가도 가끔 생각한다. 집 만드느라 흙을 파는 자리는 연못이 되었는데 노랑붓꽃이 곱게 피곤 한다. 언젠가 몸이 몹시 아팠던 한 젊은이가 연구실로 들고 왔던 화분꽃이 소중해서 학교 연못가에 내다 심었다. 예, 백혈병으로 수술을 여러 번 한 친구가 붓꽃을 이만한 화분을 들고 왔어요. 제가 막이하다 쳤습니다. 네가 지금 이거 들고 다닐 때냐? 둘째, 붓꽃은 화분에 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갖다 옮겼는데요. 잘 자라서 연못 한쪽을 노랗게 물들이던 그 꽃무더기 중 한 포기가 여기까지 왔고 이 작은 연못도 어느새 붓꽃으로 가득 찼다. 또 한 포기가 내려가서 저 아래도 가득 찼습니다. 또 한 포기가 올라가서 앞으로 가득 찰 겁니다.
연못 옆에는 집보다 훨씬 더 큰 느티나무도 서 있다. 학교의 하수구 안에서 싹튼 걸 옮겨온 것인데 이렇게 자랐다. 하수구 안에서 느티나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느티뿐만 아니라 요게 2호입니다. 자랄 수 없는 돌틈 계단 틈에서 싹튼 나무들을 너무도 우연히 생긴 이 작은 골짜기에다 옮겨 심었다. 그렇게 구출된 나무들은 다 잘 자라고 있는데 한 그루 한 그루에 사연이 가득하다. 방문객들에게도 늘 이곳은 나무보화원이며 입양도 되는데 입양은 찜만 하면 된다고 말하곤 한다. 어딘가에 뿌리 박고 우뚝 선 한 그루 나무에 대한 생각이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금은 봄, 나뭇가지에서도 메마른 땅에서도 다투듯 새싹이 돋고 있다. 은방울꽃도 돌 밑에서 고개를 내민다. 여러 해 전 아끼는 제자 하나가 들렸을 때 그에게도 나무를 한 그루 입양하라고 했더니 그는 모양 좋은 나무들을 다 제쳐두고 돌에 짓눌려 간신히 피어나고 있는 조그마한 은방울꽃을 가리켰다. 그때 정신과 인턴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마음과 정신이 망가지도록 짓눌렸던 사람들을 젖꽃처럼 눈여겨보고 보살피겠구나 싶어 얼마나 고맙고 든든하던지. 그 마음이 잊히질 않았다. 오래 연락이 없던 터라 좀 바쁘랴 싶어 망설여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내 쪽에서 안부 전화를 한번 해본다. 내 책 시인의 집을 곁에 두고 읽고 있다며 음성에 반가움이 뚝뚝 묻어난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제야 내가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과 통화하고 있다는 걸 안다. 놀라서 좀 서둘러 전화를 끊고 나니 미진했던 듯 문자가 뜬다. 자주 연락드릴게요, 선생님. 언제나 마음속에 은방울꽃이 피어있도록 하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의 사막이 떠오른다. 그 메마른 곳에서도 쉬울 리 없는 환자들을 돌보면서도 그가 여태 돌에 짓눌렸던 그 작고 고운 꽃을 기억하며 마음에 담고 있다는 말에 왠지 가슴이 벅차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 갓뜬 오리온이 금방 숲에 내려앉은 나비처럼 나무 끝에 걸려있다. 그 나비 사진을 답으로 보낸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찍었다며 그 먼 곳의 네모 상자꽃 같은 집들 위에 걸린 오리온 사진이 왔다. 별들이 어두운 뜰까지 내려 벌써 하얀 은방울꽃을 피우는 것만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오간다. 이 작은 집의 이름은 시정. 시의 정자이다. 시자를 한자 시자를 다시 들여다본다. 말씀원 옆에 흑토와 마디촌이 붙어 이루어져 있다.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고 미사여구가 아니고 손가락 마디처럼 짧으면서도 땅에 뿌리 박은 말. 뭐 그런 구성이 새롭게 보인다. 본디 시란 굳이 글로 쓰든 삶으로 살든 그런 것인 것 같다. 그렇기에 사람의 마음을 가닿는 것일 게다. 예, 빠르게 읽었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시의 뜰인데 딱 한 편만 읽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산에 올라가야 돼서. 네네. 은엉겅퀴란 시가 저기 있는데요. 이런 은엉겅퀴는 우리나라 엉겅퀴하고 이파리는 똑같은데요. 민들레꽃처럼 납작합니다. 그리고 꽃이 딱 한 송이가 피어요. 하얀 꽃이 큰 게 딱 한 송이가 피어서 독일에서도 희귀종이고 보호종입니다. 시가 이래요. 은엉겅퀴 뒤로 물러서 있기, 땅에 몸을 대고 남들에게 그림자 드리우지 않기, 남들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기. 예, 괴테 길입니다. 괴테 파크 전망대. 딴청을 하고 있어요. 가슴 열렸을 그때만 땅은 아름답다. 지금 좀 흐린데요. 맑으면 저기 첩첩산이 보입니다. 그러네요. 밤나무가 아주 많다. 봄 가을에는 정말 매일매일 달라요. 예. 그 저쪽에 있는 시구는 독일 괴테학회장이 한국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골라준 시구입니다. 괴테 시구인데 시간 그럼 우리가 쫓기기만 하잖아요. 시간이 저렇게 좋은 거라네요. 유산이고 재산이고 부동산이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그래서 그 이력으로 요걸 샀습니다. 지금 걸어 내려가시는 길에서 평지까지요. 그래서 예, 여백서 오늘날의 여백서 이 넓은 여기 땅을 들어오신 지가 몇 년도에 들어오셨어요? 2005년이요. 5년. 그러니까
상당히 됐죠. 근 20년이야. 18년. 서울 세월이. 지은 거는 이제 10년이고. 여기서 서울대를 출퇴근하셨다는 거. 집도 다 조그만 집도 다 파셔가지고. 그렇죠. 전세 빼가지고 있는 거죠. 내려가시죠. 화살은 화를 떠났다오 참 아름답게 깃달고 온 하늘 열려 있었으니 어디인가 만났을 테지.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대가 옳지 않을 것이고 나쁜 거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대 형편이 좋지 않을 것이다. 자연의 철학자 그런 프로그램에는 안 나오셨죠. 다큐 인사이트에 오셨. 아니 거기에도 가셔야 될 것 같았어. 다큐 인사이트 그거. 꿈꾸고 사랑했네. 해처럼 맑게. 내가 살아있는 것 알게 되었네. 이히 트라이엄트 운트 리프트. 좋네. 산길을 거쳐 다시 여백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시 공간인데 일종의 소품들 크게 뭐 치장하지 않고 돋보이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도 배우 드나드는 문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아 그러네. 일로. 아이고 여기 공연하면 다 준비실도 있고. 좋겠네. 공연하고 네, 좋네요. 우리 아리스 한번 오면 되겠다. 그러게. 그러니까 너무 이쁘네.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첫 전시기 때문에. 근데 너무 저 네, 참 좋죠, 그죠? 강지현 작가. 예, 이렇게 이런 것도 만져보시면 기가 막히게 다듬어놨어요. 교수님께서 거처하시고 작업하시는 공간입니다. 온 사방이 책입니다. 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수님 아니면 못 쓰겠어. 작아서 몸을 못 누이겠는데. 여기가 정 교수님 이제 작업 공간이죠. 책으로 그냥 덮였네. 이게 1인 곁에 독서실. 1인 곁에 독서실. 요쪽으로 왼쪽으로 들어가십시오. 또 이 왼쪽으로도 녹음실, 음악실이 있고 그 다음에는 1인용 궤태도. 아 이게 1인용. 여기가 정말 아주 미로처럼 히어르바르 괴테 니에 됐다 여기 안 왔다. 결코 온 적이 없다. 이제 이 얘기지.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 보통 일이 아니야. 과 단열재를 넣었습니다. 난방을 안 해도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지열을 했습니다. 지열 난방으로. 120m 구멍 2개 뚫어서 들어가서 찬물이 들어가서 대표적으로 시스템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친환경으로. 지혜가 있었네. 그 원칙이 있으니까요. 한 200~300년은 가야 되고 관리비 많이 들고 하면은 고생이죠. 이쪽도 보십시오. 여기 네네. 한실입니다. 여기는 뭘로 쓰세요? 여기는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고 밤새 얘기하고 지친 사람들은 이제 다락에 올라가서 자고. 네, 다락도 있어요? 또, 예, 여기 다락에서 다락 있다. 침낭을 꺼내서 좀 자기도 하고. 제일 좋은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노말이거든요. 여기가 집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습니다. 기가 막히다. 골프 치시러만 여주 오시지 마시고 이런 데서 네, 모임도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토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요방 너무 좋네요. 아주.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다가 아니고 조금도 못하고 그러나 이제 순번이 좀 있습니다. 머스트가 1, 2, 3, 4 이런 게 있어요. 오신 분은 그 머스트를 좀 다시 들으셔야 되고 다음 거는 계속 못 들으시고 이러는데 첫째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함 같은 게 많이 있는데 함에 이런 두루마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게 왜 이렇게인가 하면은 양면으로 쓰여서 족자로 네네, 표구가 안 됩니다. 그런데 표구를 너무 잘해서 제가 불만이 많아요. 저 땜빵한 거 보이시죠? 엄청나게 땜빵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남 반가에서의 혼수입니다. 네. 딸들이 12살 되면은 좋은 글을 보고 다 필사를 해서 두루마리로 가지고 시집을 와서 고생을 하면서도 사람 놀이하고 살라고 애를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루마리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예. 제 어머니가 쓰신 건데요. 아, 집안에 그거요. 예, 12 그러니까 14살 16살 정월에 결혼하셨어요. 만 14살이죠. 그런데 학교 문턱에도 못 가셨어요. 왜냐하면은 반가에서 딸을 남녀공학 외놈들이 하는데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배움이 너무 그리고 종갓집 종부로서 고생 말도 못하게 하셨거든요. 저희 집은 아래쪽에 뭐가 많아서 어마어마한 대가족의 머슴들도 여럿이 있었는데 일한 사람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밥은 뭐 말할 수가 없고요. 옷이라는 거는 목화씨를 뿌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뭐 상상이 안 되는데도 이렇게 하셨어요. 책을 보면 다 베껴서 이렇게 될 때까지 읽으셨어요. 다 흩어져. 이게 2장이 붙었었는데 이게 다 흩어져서 이렇습니다. 직접 예. 손질이 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정말 찢어진 신문지 조각 하나, 찢어진 광고 전단지 하나 안 밟으셨습니다. 글씨가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학벌로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간절함이 있어야 뭐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뭐 나름대로 공부하느라고 애를 쓰고 예, 이번에 5번째 여권을 냈습니다. 도장으로 가득 차서. 그러나 어머니 발치를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들곤 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것 좀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오늘 지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세트들은 많은데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제 집안 일이 제일 이해가 빨라서 제 아버지는 그래도 남자라서 문중회의를 해서 12살 때 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14살 되자마자 결혼하시고 아직 만 12살 때 결혼하시고 그러나 결혼하셨으니까 의관을 단정히 하고 서학교를 마치고 서울서 중학교를 마치고 이번 와세다 대학 다니는데 2차 대전이 나서 복무하셨습니다. 가나자와 가봤는데 그리고 해방이 돼서 좋아서 해방의 감격에 젖어서 맞지도 않는 정치학을 서울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시고 부산 그런데 또 6.25가 나가지고 부산 가서 피난간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아오셨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한학자도 아니시고 서예가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말년에 엄청난 일들을 하셔서 그 60대 후반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60대 후반부터 91세까지 혼자 사셨는데요. 혼자 사셨는데 건강 유지하시려고 산에 가셨어요. 그러셨거든요. 나 들어놓으면 너네 어떡하니 하시면서 산에 가셨는데 60대 후반부터 90세 가을까지 매년 에베레스트를 가셨어요. 이야, 그리고 참 우리 나이로 대단하시다. 86세 때, 만 85세 때는 킬리만자로를 오르셨는데 세계 2번째 고령 기록입니다. 한 번 더 가시려고 그랬는데 못 가셨고요. 그런데 그 45kg밖에 안 되시는 분이 20kg가 넘는 배낭을 지시고 5,000원짜리 조끼를 입고 저기 노란 조끼입니다. 그리고 날라다니셨어요. 요새 뭐 뒷산을 가도 에베레스트 가는 것 같이 하고 가잖아요. 저 5,000원짜리 조끼를 입으시고 해밍웨이가 계시네 여기. 예? 해밍웨이. 예, 저기 에베레스트 봉우리 중에는 최고령 기록 내신 봉우리들이 있어서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참 대단하시다. 등산기 출간하신 게 있는데 등산기 2부를 또 쓰셔서 제가 아직도 책으로 못 냈습니다. 원고도 이만큼이어가지고 등산기 2부를 쓰시고 그다음에 당신 자서전을 쓰시고 뭐 거기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증조부 문집을 구격을 하셨어요. 증조부께서 잠깐씩이지만 도산서원 원장도 하시고 수도서원 원장도 하셨는데
제가 남의 나라 200년 전에 괴테는 줄줄줄줄 읽으면서 중조부 문집 배움이 잘 안 돼요. 저 너무나 부끄럽죠. 저만 그렇겠어요? 다 그렇고 점점 더 그렇죠. 한자야 알지만 한문을 했어야죠. 그래서 그게 안타까우셔서 옥편을 정말 이만큼을 갖다 놓으시고 번역을 중조부 문집을 번역을 하셨는데요. 90세 가을에 마지막으로 갔다 오셨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덜 올라가셨다 하는데 그때 무슨 일 있으면 너네 올라오지도 못하고 어떡하니 하셨지만 담도암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91세이던 1월 5일날 6시간 반 수술을 받으시고 4월 말까지 하시던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중조부 문집 그래서 급해서 애들은 바깥에 나가 있고 해서 급해서 이렇게 급히 묶었는데요. 노제 문집입니다. 왜 중조부께서 호를 노제를 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야 뭐 집제자고 아마도 그 공자님 나라잖아요. 노나라가 어떤 학문의 정신의 원류를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보여드리는 필수 두 번째가 저것의 원본입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이걸 제가 꼭 보여드리는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걸 보내오셨어요. 집을 정리를 하는데 17년 전에 스크랩이 나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 교수님 아버지 같대요. 그러면서 보내주셨어요. 예. 맞네요. 예. 그래서 40%못 찾은 걸. 예. 저렇게 색칠을 해갖고 이러셨어요. 22년 6월 20일자. 22년. 네. 6월 20일자에 2005년 2005년. 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하면은 마을 만들 때 그때. 예, 노제문집 구격 필사본인데 여기 이렇게 쓰셨어요. 91세의 남은 손자 증조부니까 아버지 손자잖아요. 손자 우자 순자가 피눈물로써 번역하고 또 썼다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기가 막힙니다. 예. 깨알같이 한자 원문을 쓰시고 토를 달고 번역을 쓰시고 다시 어려운 말 풀이를 또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한 장을 100개만 쓰라고 그래도 예, 100개만 쓰래도 몇 시간이라뇨?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자라는 게 또 한 글자 잘못 보면은 틀리면 하루 종일 가잖아요. 세상에 이게 1000장이에요. 죽음을 앞두신 분이 1000장을 그 이제 한 2, 3개월 동안 다 아니죠. 여러분 보시고 계십니까? 한 집안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 교수의 이 명민함이 그냥 바로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에는 다 그 뿌리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괴테가 그랬고 정 교수가 그랬고 정 교수님의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죽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니 한시가 무서워지고 한시가 아까워집니다. 기는 아마 공문서 같은 거여서 또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시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분은 그 저희 집에 문객이 들끓었었는데 그 시를 주고받고 뭐 이런 분들 많이 오시는데 예. 도산서원 원장, 소수원 원장 하셨으니까요. 근데 글을 안 남기시려고 그랬대요. 시를 쓰시면은 바로 이렇게 구겨서 버렸대요. 근데 손주들이 딱지도 적고 하려고 종이 귀하니까 좀 구해놓은 거를 몇 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마지막 허영이 인정받는 거, 남기고 싶은 거 이거잖아요. 그걸 버렸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워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저거를 이제 읽어보다 보니까 그러다가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읽어봤더니 우리 선비들이 그랬대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정교수의 얘기는 지루하기는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흥미를 더해갑니다.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셨겠지만은 정교수의 열정과 끈기, 인내 이런 점은 우리가 깊이 본받아야 될 점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프라노 이혜원 양의 아름다운 연주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